자, 오늘 다뤄볼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. 단 하나의 중매 알고리즘이 미국 최고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를 말 그대로 싹쓸이 해버린 현상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똑똑하고 성취욕 넘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사랑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, 그리고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기술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일단 이 숫자부터 보고 갈까요? 5천. 스탠퍼드 학부생 전체가 대략 7,500명 정도거든요. 그런데 그중 무려 5,000명 이상이 데이트드롭이라는 새로운 매칭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. 와, 학부생의 3분의 2가 넘어요. 진짜 캠퍼스 전체가 이 앱 하나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이게 기숙사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. 스탠퍼드 기숙사 조교를 맡고 있는 벤 로젠펠드라는 학생의 표현이 아주 찰떡입니다. 1학년생들이 이 알고리즘에 집착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힘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했어요. 매일같이 누가 누구랑 매칭됐는지 그 얘기뿐이라는 거죠. 진짜로 요새 캠퍼스 어딜 가나 대화 주제가 다 이거예요. 학생들은 매칭 결과가 나오면 옹기종기 모여서 확인하는데요. 그러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? 그럼 바로 피즈 같은 익명 커뮤니티로 달려갑니다. 가서 매칭이 이른바 망했다 하면서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. 그만큼 이 알고리즘이 학생들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왜 이렇게까지 데이트 드롭이 폭발적으로 뜬 걸까요?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. 성취욕 강한 이 똑똑한 학생들, 사실 두 가지 엄청난 스트레스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.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직접 고백했다가 차이는 것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고요.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데이팅 앱에서 끝없이 무의미하게 화면만 넘겨야 하는 피로감이 있는 거죠. 데이트 드롭은 정확히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. 이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. 프린스턴 대학경 1학년생 피에르가 한 말입니다. 캠퍼스처럼 좁고 닫힌 사회에서는요, 현실에서 누구한테 데이트를 신청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사회적 리스크거든요. 까딱 잘못하면 캠퍼스 전체에 소문이 쫙 퍼질 텐데, 솔직히 혼자 망신당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숨막히는 사회적 눈치 게임을 끝내기 위해 누가 나섰느냐? 바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 하는 대학원생 헨리 웽입니다. 놀라지 마세요. 단 3주, 고작 3주 만에 이 데이트 드롭이라는 고도로 구조화된 해결책을 코딩해냈습니다. 복잡한 남녀의 감정 문제를 공학적인 효율성으로 딱 떨어지게 풀어버린 거죠. 작동 방식도 기가 막히게 심플합니다. 먼저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66개의 딥한 질문의 답을 쫙 합니다. 그럼 알고리즘이 돌아가고요. 매주 화요일 밤 9시 매칭 결과가 딱 떨어집니다. 결과가 마음에 들면 캠퍼스에 있는 인기 카페에서 만나는 거예요. 심지어 첫 데이트에 파트너랑 같이 나타나면 무료 음료까지 준대요. 만날 핑계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이 커플 기능인데요.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 익명으로 두 사람을 딱 찍어서 매칭을 밀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. 누군가 나를 매칭으로 추천하면 이메일 알림이 오거든요. 주변에서 판을 깔아주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아주 영리한 일종의 소셜 게임 같은 요소가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? 이 군더더기 없는 방식이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. 단순한 캠퍼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게 순식간에 콜롬비아, MIT 같은 다른 10개 엘리트 대학으로 쫙 퍼져나갔고요. 심지어 벤처 캐피털에서 무려 21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의 투자를 받아냈습니다. 장난 아니죠. 자, 그럼 이런 캠퍼스 매칭이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거냐? 그건 아닙니다. 사실 오랜 역사가 있죠. 1994년 하버드의 데이터 매치부터 2017년 스탠퍼드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뻗어나간 메리지 팩트, 그리고 지금의 데이트 드롭까지 엘리트 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짝찾기 노력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진화해온 셈입니다. 그런데 판이 커지고 돈이 몰리면 꼭 갈등이 생기잖아요. 스탠퍼드의 원조격인 메리지 팩트 쪽에서 데이트 드롭한테 법적 경고장, 그러니까 사용 중지 서한을 날렸습니다. 데이트 드롭의 질문이나 마케팅 방식이 자기들 거랑 너무 똑같다는 거죠.
달콤한 로맨스 뒤에 숨겨진 꽤 살벌한 캠퍼스 영역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. 법적인 싸움도 싸움인데 사실 이 시스템이 부딪힌 진짜 복잡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바로 그 예측 불가한 인간의 본성이죠. 스탠퍼드 1학년 윌슨의 얘기를 해볼게요. 이 친구가 같은 기숙사에 사는 심지어 이미 알던 여학생이랑 매칭이 됐는데 적합도 점수가 무려 99.7%가 나온 거예요. 와, 이 정도면 진짜 운명 아닌가요? 근데 현실은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었습니다. 알고 보니까 윌슨 친구들이 아까 그 커플 기능으로 뒤에서 엄청나게 몰아준 거예요. 윌슨은 99.7%라는 이 완벽한 점수를 보고 오히려 멘붕에 빠졌습니다. 자기가 일부러 조작해서 억지로 엮으려 한 것처럼 보일까봐 너무 찔렸던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? 그 여학생은 몇 주 동안 피해 다녔대요. 알고리즘의 완벽함이 오히려 썸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. 또 다른 케이스도 볼까요? 2학년 가브리엘은 알고리즘이 찾아준 짝이랑 만나서 말차 라떼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어요. 대화도 끊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진짜 환상적인 첫 데이트를 했다고 해요. 하지만 그 달콤함도 잠시, 이들은 곧바로 미치도록 바쁜 대학생의 캘린더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. 이 두 사람 스케줄을 한번 들어보세요. 여학생은 댄스 연습에 꽉 찬 수업 일정, 가브리엘은 끊임없는 학업에, 연구에, 사교클럽 부회장 임무까지. 아니 아무리 알고리즘이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찾아주면 뭐합니까?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1분도 없는 거예요. 숨 막히지 않나요? 결국 가브리엘이 상황을 아주 딱 정리했습니다. 우리는 서로 잘 연결되지, 그러니까 인터페이싱 되지 않고 있어요. 첨단 기술로 기가 막히게 매칭은 됐지만 현실의 빡빡한 삶은 도저히 동기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. 연애를 못하는 상황을 두고 인터페이싱이 안 된다고 표현하다니 진짜 공대생다운 우픈 결론이네요. 자, 근데 여기서 진짜 스탠퍼드다운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.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로맨스가 와장창 깨졌잖아요. 그런데 이 학생들은 거기서도 기가 막힌 실용성을 찾아냅니다. 완벽한 연인을 놓쳤다면 그 알고리즘이 골라준 똑똑한 사람을 바로 내 비즈니스 인맥, 즉 링크드인 일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대단하지 않나요? 이 플랫폼을 학생들이 진짜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한 학생의 인터뷰가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. 내 솔메이트 아니면 미래에 내 회사 이사회 의장이 될 사람이 이 캠퍼스에 있는데 그 사람을 못 찾는다면 너무 슬플 거다라는 거죠. 결국 로맨스든 비즈니스 파트너든 상관없어요. 이 최고의 인재풀 안에서 내 네트워크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. 그게 진짜 목적이 된 겁니다. 자, 오늘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우리는 나랑 성향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짝을 찾아내는 천재적인 코드는 만들어냈습니다. 하지만 단 한순간도 멈추지 못하고 미친 듯이 달려야만 하는 우리의 이 바쁜 현실, 이 인간적인 한계까지 과연 소프트웨어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? 알고리즘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을 데려다 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없다면 대체 무슨 소용일까 싶네요.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